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늘다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미지칭 대명사와 부정칭 대명사 그리고 재기칭 대명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내용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정리를 해보면 지난 영상에서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명사라고 설명을 했고요. 대명사에는 크게 인칭대명사와 지시대명사가 있다. 그리고 인칭대명사에는 이렇게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지난 영상에서는 1인칭부터 3인칭까지만 설명을 했고요. 이번 영상에서 미지칭과 부정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시대명사에서도 사물지시대명사와 장소지시대명사를 설명했고요. 여기에도 미지칭과 부정칭이 각각 있는데 이 내용도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지시대명사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부정칭에 대한 내용도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지칭 대명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지칭은 모르는 사물이나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누구, 어디, 무엇 따위가 있습니다. 미지칭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구체적인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을 몰라요.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봤어요. 이걸 봤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내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지만 그것의 이름을 모를 때 이런 상황에서 사용하는 대명사를 미지칭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미지칭 대명사에는 대표적으로 누구, 무엇, 어디가 있죠. 그래서 누구는 대명사인데 내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를 때 사용하는 대명사고요. 그리고 무엇은 내가 어떤 사물을 봤어요. 그 구체적인 사물을 봤는데 그 사물의 이름을 모를 때 사용하는 대명사고요. 어디는 내가 어떤 장소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의 정확한 이름을 모를 때 사용하는 대명사입니다. 예문을 볼게요. 이분은 누구입니까? 이 문장은 나는 이분이라는 구체적인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이분의 이름을 모르는 거죠. 이럴 때 사용하는 대명사 누구가 미지칭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도 내가 어떤 정확하게 가리키는, 지시하는 대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명확해요. 그런데 그 대상의, 그 사물의 이름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어제 우리가 간 곳은 어디였죠? 이 문장도 어제 우리가 정확히 간 곳을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명확한데 그 장소의 이름을 몰라요. 이때의 누구, 무엇, 어디가 미지칭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누구는 인칭 미지칭 대명사고요. 무엇은 사물 지시 미지칭이고요. 어디는 장소 지시 미지칭입니다. 방금 내용이 좀 복잡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명사는 크게 인칭 대명사와 지시 대명사로 나뉘는데 인칭 대명사는 또 크게 이렇게 5가지의 대명사로 나뉩니다. 그리고 미지칭 대명사는 이 인칭 대명사의 하위 분야예요. 인칭 대명사 안에 속하는 건데 그 미지칭 대명사에 누구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시 대명사도 사물 지시 대명사와 장소 지시 대명사가 있는데 그 사물 지시 대명사 안에 미지칭 대명사 무엇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시 대명사 안에 장소 지시 대명사가 있고 그 장소 지시 대명사 안에 미지칭 대명사 어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지칭 대명사는 인칭 대명사와 지시 대명사와 별개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인칭 대명사 안에 속하는 하위 대명사고요. 사물 지시 대명사에 또 다시 속하는 하위 대명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장소 지시 대명사 안에 속하는 하위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미지칭 대명사는 대명사 중에서도 가장 하위에 속하는 그런 대명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지칭 대명사의 대표적인 누구, 무엇, 어디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앞서 좀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언제인데요. 왜 언제가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냐면 일단 이 언제는 대부분의 문법 서적에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권의 문법 서적을 찾아보면 언제가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보면 이런 문제가 있죠. 우리가 누구, 여기 괄호가 빠졌네요. 누구, 무엇, 어디를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대부분의 문법 서적에는 이 언제가 나와 있지 않을까요? 그건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국어사전에서 언제를 찾아보면요, 지시대명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는 대명사인데 그 대명사 중에서도 지시대명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지시대명사를 설명할 때 지시대명사는 사물지시대명사와 장소지시대명사가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대부분의 문법 서적에서도 사물지시대명사와 장소지시대명사로 나누고요. 국어사전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언제예요. 언제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지시대명사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시대명사인데 지시대명사는 종류가 사물과 장소밖에 없어요. 그런데 언제는 사물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모든 문법 서적과 국어사전에서도 시간 지시대명사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언제가 누구, 무엇, 어디와는 좀 다른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밑에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날 있잖아. 그게 언제였지? 이 내용에서 이 언제는 우리가 만난 날이 명확해요. 나는 우리가 만났던 날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확하게 만난 날짜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 정확히 만났다라는 그 사실은 명확히 알고 있는데 그 날짜를 모르는 거니까 미지칭의 의미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는 지시대명사인데 시간 지시대명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국립국어원에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언제를 찾으면 분명히 지시대명사라고 나와 있는데 왜 지시대명사의 의미에는 사물지시대명사와 장소지시대명사 이것만 있고 시간지시대명사는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국립국어원에서 답변이 왔는데 그 답변에 따르면 그 사물의 의미에 시간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사물이 있으면요, 시간은 그 사물 안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나요? 저는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국어사전을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사물의 의미를 찾아봤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물의 의미에는 시간이 들어갈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 과학적으로 맞는지 아닌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국립국어원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해줬지만 저는 왜 시간이 사물에 포함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뭐 어쨌든 국립국어원의 입장에서 따르면 이때의 이 언제는 지시대명사가 맞고 미지칭 대명사가 맞는데 사물지시 미지칭 대명사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제가 무엇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문법서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증이 생겨서 논문을 좀 찾아봤는데 현재까지는 언제가 시간지시대명사인지 사물지시대명사인지에 대한 내용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언제는 굉장히 논란이 있는 대명사입니다. 대명사인 건 맞아요. 그리고 지시대명사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국립국어원의 입장에서 보면 언제는 사물지시대명사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문법 개념에 시간지시대명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그 문법 책에 이 내용이 없다면 별로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테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출처가 있는 그런 자료가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해 보고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다시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지칭 대명사 누구와 무엇, 어디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 지시 대명사에 미지칭 대명사 언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국립국어원에서는 언제가 이 사물지시 대명사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이 부정칭 대명사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부정칭 대명사는요, 정해지지 않은 사람, 물건, 방향, 장소 따위를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무, 아무개 따위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정칭을 정리해보면 부정칭은 가리키는 대상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지칭과 부정칭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미지칭과 부정칭을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지칭은 정확하게 가리키는, 지시하는 사람이나 사물, 그리고 어떤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고 그 사물의 이름을 모르고 그 장소의 이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칭은 애초에
어떤 정해진 사람도 없고 정해진 물건도 없고 정해진 장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시하는 대상이, 가리키는 대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문법서에서 아무, 아무개, 아무것, 아무데 등을 부정칭 대명사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정칭 대명사의 예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동아리는 아무나 와도 괜찮습니다. 이때 이 아무는 정확하게 어떤 가리키는, 지시하는 대상이 없어요. 누구를 지시하는지 알 수 없죠. 그래서 부정칭이고요. 쓸 수 있는 거 아무거나, 아무것이나 좀 좁아. 이때 이 아무것은 어떤 구체적인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내가 가리키는 것이 없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정칭이고요. 우리 이번에 아무데도 못 가. 이것도 뭔가 정해지지 않은 구체적인 대상이 없는 장소를 의미하죠. 그래서 부정칭입니다. 조금 전에 대부분의 문법서에서 부정칭 대명사의 예로 아무, 아무거, 아무데를 말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누구, 무엇, 어디, 언제도 부정칭 대명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거기 누구 없어요? 이때의 이 누구는 정해지지 않은 사람이죠. 구체적인 대상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정칭 대명사에 해당하고요. 뭐라도, 무엇이라도 좋으니까 좀 줘봐. 이때의 이 무엇도 정해지지 않은 물건입니다. 그리고 갈 수만 있다면 어디라도 좋다. 이것도 정해지지 않은 장소죠. 그리고 나는 언제 독립할 수 있을까? 이때의 이 언제도 정해지지 않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구, 무엇, 어디, 언제도 부정칭 대명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무엇, 어디, 언제는 문장에 따라서 미지칭 대명사에 속할 수도 있고요. 부정칭 대명사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부정칭 대명사의 문제점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문법 서적에서 아무, 아무개, 아무것, 아무데를 부정칭 대명사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무하고 아무개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이 아무것하고 아무데인데요. 이게 왜 문제가 있냐면 국어사전에서 아무것을 찾아보면요. 이 아무것이 대명사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명사라고 나와 있어요. 아무것이 왜 명사인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국립국어원에서는 아무것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어떤 것 일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명사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출처는 제가 아래 링크로 달아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국립국어원의 입장이 들어간 국어사전과 문법서의 입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문법 교재에서는 이 아무것이 대명사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대명사 중에서도 부정칭 대명사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국어사전에서는 아무것은 대명사가 아니다. 명사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은 당연히 부정칭 대명사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서적에서는 부정칭 대명사로 설명하고 국어사전에서는 부정칭 대명사가 아니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의견에 대해서는 문법서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어사전에서는 이 아무를 부정칭 대명사로 보고 있어요. 똑같이 명사로 보거나 똑같이 부정칭 대명사로 봐야지 왜 아무는 부정칭 대명사로 보고 왜 아무것은 명사로 보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은 그냥 저의 개인적인 입장이고요. 그런데 저는 국어 기출문제를 만드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또 국어 문제를 풀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한테는 이 아무것이 명사인지 대명사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 시험을 봐야 하는 학생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것을 공부할 때는 한 번 더 기관이나 아니면 선생님에게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점, 이 아무데를 보겠습니다. 아무것은 국어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어요. 아무데가 왜 문제가 있냐면 아무데는 국어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아무데를 검색해 보면 아무데가 검색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그 아무데의 출처가 고려대 국어사전이에요. 고려대 국어사전은 고려대학교에서 만든 국어사전입니다. 우리 국가에서 만든 국어사전은 표준국어대사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데는 우리 국가에서 국립국어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아무데를 어떻게 써야 하냐면 아무데는 이렇게 아무, 띄고, 대, 띄어쓰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단어가 아니고요. 두 단어예요. 아무데라는 단어 자체가 표준국어 대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대명사라고 볼 수가 없죠. 아무데라는 단어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국어사전과 문법서적의 입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무튼 이 아무데도 굉장히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부정칭 대명사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귀칭 대명사를 보겠습니다. 제귀칭 대명사는 제귀대명사라고도 하는데요. 선행체언을 도로 나타내는 3인칭 대명사, 저, 자기, 당신 따위가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해석해 보면 이때의 제귀는 다시 제자에 돌아올 귀자를 쓰는데요. 내가 어떤 대상을 말한 후에 그 대상을 다시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대명사가 제귀대명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대명사가 저, 자기, 당신이라는 거죠. 예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귀대명사가 자기인데요. 수지는 자기 생각을 잘 말하지 않는다. 이 문장에서 자기는 이 문장의 주어인 수지를 이야기한 후에 그 대상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대명사죠. 그래서 이때의 자기는 수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똑같은데 그 똑같은 대상을 다시 한번 말할 때 대신 사용하는 대명사가 제귀대명사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성수가 아무리 얼굴이 두꺼워도 저의 잘못은 알겠지. 이때의 저는 문장의 주어인 성수를 다시 한번 이야기할 때 대신 사용된 대명사죠. 그래서 이때 저와 성수는 동일한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께서는 손주들을 위해 당신께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 주셨다. 이 문장에서는 주어가 할머니인데 그 주어를 다시 한번 이야기할 때 당신을 사용했죠. 그래서 당신과 할머니는 동일한 대상이고 이 할머니를 다시 한번 이야기할 때 대신 사용하는 대명사가 제귀대명사인 당신입니다. 그리고 제귀칭 대명사는 항상 3인칭을 의미하는데요. 1인칭이나 2인칭을 다시 말할 때는 나, 너를 다시 쓰기 때문에 1, 2인칭에서는 제귀대명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문을 한번 볼게요. 나는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이 문장에서의 나는 1인칭 대명사인데 나를 다시 한번 이야기할 때 똑같이 나를 썼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가 뭘 잘못한지도 몰라? 이 문장에서의 주어 너는 2인칭이죠. 그리고 너를 다시 한번 이야기할 때는 또 똑같이 너를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수는 자기가 똑똑한 줄 안다. 이 문장에서의 주어는 3인칭인데 3인칭 주어를 다시 한번 이야기할 때는 제귀칭 대명사인 자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어가 1인칭일 때, 주어가 2인칭일 때는 제귀칭 대명사가 필요하지 않고요. 주어가 3인칭일 때만 제귀칭 대명사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명사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쳤고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명사는 크게 인칭 대명사와 지시 대명사로 나뉘고 인칭 대명사는 또 크게 1인칭부터 부정칭까지 나뉜다고 했죠. 그리고 1인칭은 나, 2인칭은 듣는 사람, 너, 그리고 3인칭은 1인칭과 2인칭을 제외한 다른 사람을 의미하고요. 지시대명사는 사물과 장소 지시대명사가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또 인칭대명사와 지시대명사에는 모두 미지칭과 부정칭이 있는데 미지칭은 가리키는 대상, 지시하는 대상이 명확하지만 이름을 모를 때 사용하는 대명사고요. 부정칭은 가리키는 대상이나 지시하는 대상이 없을 때 사용하는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시간지시 대명사라고 말씀드렸죠. 시간지시 대명사는 문법 서적에 없는 개념이고 국어사전에서도 없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를 설명하면서 이거는 시간지시 대명사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정칭 대명사가 좀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이 있다고 설명드렸죠. 사물지시 부정칭 대명사 중에 아무것과 그리고 장소지시 부정칭 대명사 중에 아무데, 아무것과 아무데는 국어사전과 문법 서적의 입장차가 매우 다르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